안녕하세요. 네, 혹시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생각했었죠? 요즘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라이프 스타일 꽤나 아이템들과 네. 육아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꽤 구체적이신데 회사 다니면서 하실 생각인가요? 병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서 퇴직금 갖고 하려고요. 퇴직은 언제? 짜증나면 바로?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나 네, 얘기를 끝내고 그렇죠.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에디 군이 얘기했던 어떤 포인트가 이제 에디 군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해야 되느냐 혹은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해야 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만두고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다니면서 준비하면 무조건 실패하고 뭐 그런 거라면 당연히 다 그만두고 준비를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죠. 뭐랄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열정이 있고 이렇게 꽂히는 분야면 그래도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뭔가를 이렇게 인생을 관리하거나 좀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반대로 에디는 좀, 물론 에디도 열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했겠지만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뭔가 열정을 좀 쏟고 싶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거는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외의 것들도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타입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에디는 그런 타입이고 좀 성실했고 저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고 저는 성실하지도 않은 스타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랄까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실제로 얘기해보면 전혀 객관화하질 않아.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저는 저를 객관화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안 그렇다고 보는 제 주변 사람들이 많겠죠. 그거는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 이건 정답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까요? 자기 타입을 아는 부분이 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타입을 알아야 내가 이런 스타일이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녀서도 준비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 같은 타입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를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만약에 바짝 준비했다고 하면 뭐 2개월, 3개월 안에도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준비 기간이 길면 뭐가 문제냐? 트렌드가 지나버린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랄까, 그것도 이제 일을 위한 일, 준비를 위한 준비, 하지도 않으면서 언제 할지도 몰라. 그냥 내가 준비가 되면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준비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향을 명확히 알고 한다면, 어떻게 봤을 때 저 같은 타입은 딱 그만두고 사업에 올인하는 게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 있고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에디 같은 스타일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병행할 수도 있는 스타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회사를 뭐 안정적인 회사고 급여도 잘 나오고 큰 문제 없고 그러는데, 저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서 회사를 딱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했다가 사업을 런칭했는데 망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인생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과 회사랑 병행하느냐 병행하지 않느냐와 또 별개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본인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그래도 추진력이 있어요. 저 같으면 데드라인을 좀 미뤘을 것 같은데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뭐 올해 10월 그때까지 정해놓고서 회사를 다니면서 좀 준비를 하고 창업 자금까지도 받았더라고요. 네, 아까 정부 지원 자금 받은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성실 타입보다는 열정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확 몰아쳐서 준비를 한 거죠. 회사 측에서 보면 안 좋을 수도 회사에서 있지만 모르겠죠. 네, 모르죠. 근데 이제 확 몰아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까지 준비가 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정할까요? 일단 친구분 같은 예로 들어봤을 때는 친구분은 이미 이제 액션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한 거고, 사업 지원을 하면 보통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면접 PT 같은 걸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팀들, 뭐 그건 이제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원 사업마다 경쟁률도 다양하고 면접 보는 방식이라든가 PT 방식이라든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지원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형태는 대부분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분은 사업계획부터 PT까지 진행하고, 그 PT도 보통 2번, 3번까지 하는 PT가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최소한 2번 이상 PT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정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지원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액션이 이제 진행된 상태죠. 근데 실사업이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는 별개로 준비 과정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액션을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친구분은 개발 쪽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 개발된 것들을 어떻게 런칭을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유입자를 끌어들이느냐, 이제 그 단계가 남은 건데, 정부 지원 사업 자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완료한 걸 보면 에디 말대로 상당히 좀 뭐랄까 추진력이 있는 분이고 열정이 있는 분이고 또 결과물도 괜찮았으니까 지원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서없이 얘기는 하는데 그런 식의 사업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뭔가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꽂혔기 때문에 확 진행을 했는데, 그렇죠.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주변에, 일단은 사업을 안 하니까 주변에 다 회사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다니니까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도 야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니야. 내가 살아온 삶이 이랬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위험해 보인다든지 그냥 막연한 불안감.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쳤을 때 어느 시점쯤 갔을 때 이거를 고하자 말자, 그러니까 그만둘 시점을 정하자 말자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에디 친구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사업을 고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명확한 답변 없어요. 우리가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의 시작 이후부터는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사업 시작 이전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지금 찍고 있고 이게 2번째 편인데, 그 결론을 뭐 A는 A다, B는 B다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있는 영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얘네들 무슨 개소리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사업의 50% 준비가 됐다, 뭐 70%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하자, 이거는 정해진 정답도 없을 뿐더러 그 50%라고 우리가 산정하는 것 역시 그게 실제로 50%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그 정해진 100%라는 단위를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0인데 50이 준비됐어, 그건 그 사람의 판단일 뿐이에요. 70이 준비됐어도 그 사람의 판단일 뿐이고 결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디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인 게, 시뮬레이션도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시뮬레이션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요식업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오히려 이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단순하죠. 왜냐면 테이블이 정해져 있고 객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메뉴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테이블 회전수를 어떻게 나오게 할 거면 그 테이블 회전수에 나가는 원가는 또 얼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좀 심플한 편인데, 친구분이 하려는 업종 같은 경우 굉장히 서비스 업종 같은 거죠. 인프라 서비스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돌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사람을 얼마나 끌어들일 거면, 사람이 끌어들였을 때는 매출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가. 왜냐면 쇼핑몰 시뮬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내가 파는 물건의 객단가가 있고 내가 하루에 이걸 몇 개 팔 수 있을까, 마케팅을 해서 얼마나 유입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몇 배수 아이템이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데, 물론 초보자한테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경험자한테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친구분이 한다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시뮬레이션 하기 어려운 좀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를 런칭할 건데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수익이 얼마나 남을까 보다는 얼마나 내가 유입자를 끌어들여서 회원 가입 수를 얼마나 모집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든 돈은 따라옵니다. 수익은 안 따라오더라도 투자 금액이 따라오게 되고, 투자 금액이 따라오게 되면 더 시스템을 크게 만들고 더 마케팅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유입수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수익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네이버나 다음도 처음에 수익 구조가 전혀 안 났으니까요. 일정 수준의 이상 사람 회원수가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즈니스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내가 만든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리즈너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죠. 내가 만들고 내가 보면 당연히 리즈너블하죠. 근데 내가 만들고 타인이 평가할 때는 또 그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타인의 평가 기준이 또 늘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그 친구에 대한 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얘기는 아니었는데 걔도 그 친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사업을 시작 전인데 그쪽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됐어요. 그 알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현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앞으로 할 사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까지 쌓아왔던 그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걸 런칭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찾을 때 그런 예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내가 해왔던 일과 연관된 아이템을 찾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전문가라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던가 변호사라던가 뭐 변리사라던가 법무사라던가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어떤 직업만이 전문가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특정 직종에서 제가 볼 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면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문가의 타이틀을 살려서 아이템을 정하고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는 별개라는 거죠. 에디군은 골프 전문가니까 당연히 이제 만약에 에디군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골프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아는 네트워크들이 다 그쪽에 관계된 네트워크들이 있고.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던 경력과 내가 새로 할 사업에 아이템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베스트긴 한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면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여기서 더 디벨롭해서 아이템을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나는 지금 A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B에 대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사실 내가 B라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더라도 준 전문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왔던 일과 동일한 아이템을 골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해왔던 일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에디는 뭐 패션 업계에 오래 있긴 했었지만 패션 자체에 관심도 있고 좋아하니까 에디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해왔던 일을 살리는 케이스가 되게 좋은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회사 생활을 하긴 했지만, 저는 1년밖에 회사 생활 안 했지만 저는 개발자의 일을 했었고, 그러면 사업을 뭐 개발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했으면 이어가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개발자 생활을 1년 하고 나서 생각했던 게, 제가 다른 개발자분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개발이란 업무는 좀 서포팅밖에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개발 업무를 계속하지 말고 나만의 비즈니스를 해보자 라고 해서 개발 업무를 살릴 수 있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쇼핑몰이라는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이제 쇼핑몰을 그 당시에 카페24나 이런 임대형 쇼핑몰이 아니라 제가 직접 쇼핑몰을 만들면서 사업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했을 때는 네. 아까 제가 퍼센테이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네. 세상은 그렇게 심플하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어떻게 제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렇죠. 거라는 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얘기를 결국엔 또 오늘도 뭔가 특별한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건 사실 답이 없는 얘기긴 하죠. 네,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업을 생각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런 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진지하게 디벨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저희한테 와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그게 얼마만큼 진지한 상담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이 새끼 사업한다니까 그냥 가서 얘기나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와 우쭈님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저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패션업계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에디가 있으면 당연히 에디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라 그럴까, 좀 좁은 사회고 인맥 사회고 네트워크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컨설팅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사업 놀이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럴까?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사업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현실성도 없으며,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현실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아이템부터
과정부터 그 아이템을 뭐 디벨롭하는 과정부터 사업을 런칭하는 과정까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고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으며 전혀 진행 상태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막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나만의 어떤 세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설명하는 거 역시도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고, 그런 부분을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과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서 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우리가 100억, 200억 혹은 1000억, 2000억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이면 저는 능력의 유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능력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듣보잡 자영업자의 기준, 매출 10억, 20억 혹은 뭐 월수입 1000만원, 2천만원 이 정도의 레벨은 저는 사실 능력의 고하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거기에 열정적으로 다가섰는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얼마나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쏟고, 얼마나 많은 뭐 시장 조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듣보잡 자영업 레벨에서는 능력의 유무라는 거 그렇게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대하는 어떤 자세, 마인드, 거기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뭐 오늘도 그 구독자 컨설팅 영상 찍어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뭐 모든 분에게 맞는 이렇게 공통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사연이나 컨설팅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거 진짜 지심 어리게 또 답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소통 창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회사를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해야 되는가 혹은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전반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는 내 돈으로 사업을 하는가 혹은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